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우 원장입니다. 어제 오늘은 비가 예, 겨울비인데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네요. 도전 글씨 교정 손글씨 교과서 통합필법 드디어 제 14강입니다. 1강부터 14강까지는 손글씨 교과서 1, 2권에 해당하는 필법을 기역부터 희역까지 오늘은 14번째 통합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장 글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히읗은 어디 들어가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쓰는 방법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읗을 어떻게 쓰면은 가장 예쁘고 또 적절하게 쓰는지 히읗을 한번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읗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치읓할 때처럼 이 첫 번째 이 획을 큰 점을 찍듯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이응의 크기가 문제인데요. 이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어떻게 쓰는 건지 말씀드리고 잘못 쓰는 예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읗을 요 있는 이응의 크기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꼭 크기를 꼭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본다면 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요게 만약에 남았는 게 1이라면 요쪽이 1이라면 여기가 한 2 정도 되게 그 정도로 이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1획을 먼저 그으니까 요 첫 획의 폭만큼 이응을 해줘라. 그 말이 더 정확하겠네. 그죠?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응과 이 비율이 안 맞죠. 그리고 이걸 크게 쓰면 이걸 자꾸 크게 써. 두 번째 걸 크게 쓰는 경향이 있죠. 이러면 이게 자꾸 멀어져 가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비슷하면 이것도 이제 결대로 이렇게 썼을 때 요 이응의 크기가 여기 있는 첫 획의 큰 점이라고 할까요? 첫 획의 점 모양을 한 요 정도 폭하고 비슷하게 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글씨를 쓰다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툭툭 띄워서 쓸 만한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작은 걸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타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써볼까요? 큼직하게 요 부분에서 이렇게 떨구면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안으로 타고 들어와라.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정가운데 정가운데 유지하게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안으로 타고 들어와라 이 말이죠. 이렇게 안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 하죠. 그냥 빨리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써놔도 폼이 안 나고 또 이렇게 써놔도 폼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쓰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쓰실 때 자 점을 너무 작게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충분히 요렇게 타고 들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타고 들어온단 말이 쉽지 써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떨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작은 글씨에는 물론 그렇게 써야 되고요. 실제 글씨에서 써보면 히읗이 자꾸 커져요. 그리고 받침 있는 글자에서는 히읗이 커져서 글씨 모양이 가분수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자 허자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또 어자 쓰듯이 이렇게 글씨 모양이 딱딱 나오죠. 글씨는
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쓰는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최고 다른 점은 글씨를 똑같은 속도로, 어느 핵이나 똑같은 속도로 쓴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쓰면 글씨가 거칠죠. 손을 이렇게 뗐다 다시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거의 지면에 붙어서 이렇게 쓰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이응 크기만큼만 벌려줍니다. 이응이 중심이다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로 오죠. 이렇게 와서 충분히 띄워주고, 요 중요한 점만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할게요. 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 여기 조금 나와 있고요. 이래서 요 이응 크기를 요 정도만 하라. 위에 있는 핵만 정도로 하라. 요렇게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별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가로액 들어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글자요? A형 글자죠. 이제 문장을 들어야 되니까 이 얘기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세로액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민글자를 A형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이 말이죠. 요렇게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B글자로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받침 글자에서 오히려 신경 쓸 게 좀 있습니다. 히읗은. 그러면 교재를 좀 이렇게 당겨서 받침 글자 쓰는 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침으로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는 A-형 글자 있겠죠. A-. A- 뭐라 했습니까? 세로액 모음이 중성으로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는 글자다. 이런 얘기죠.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하얗다, 뭐 이럴 때 쓰이는 거. 이 영을 쓰고 조금 크게 쓰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야를 쓰죠. 야 똑같습니다. 요 핵만 짧게 쓰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서 요 부분을 요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뭔 얘기냐? 위에 글자를, 이 간격을 잘못 쓰면 글씨 안 된다 그랬죠. 위에 글자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붙였으면 히읗 어디 쓸래요? 히읗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위에 글자에 이 자음 크기만큼 벌려주는 거. A- 글자 쓸 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성으로 들어가는 이 모음의 길이를 짧게 해라. 길게 하면은 받침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말이죠. 히읗. 자, 이걸 여기까지 붙여요. 여기까지 세로여기까지 붙이고, 붙인다는 얘기 뭡니까? 제가 요 있는 첫 핵의 만큼만 쓰라 그랬으니까 이걸 붙이고 두 번째 핵을 하고 이응을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자동적으로 이 세로핵과 일직선이 되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걸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안으로 보통 쓰듯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거나, 이런 보기 싫단 말이죠.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이걸 일직선 되게 하라. 그리고 요게 요만큼 남아있죠. 요 남아있듯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꼭 이응을 일직선 되게, 이응을 일직선 되게 하려면 첫 핵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이건 좀 더 길을 살리고 요만큼만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B- 글자, B- 글자로 들어가는 것 뭐 좋습니다. 이거 좋네, 그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6가지 쓰고 이렇게 쓰라 그러죠. 딱딱 붙여야 됩니다. 이걸 뭐 O라고 해서 띄워지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아래로 직선 맞췄죠. 이렇게 이 부분은 또 살짝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응의 크기를 이 첫 핵의 크기만큼 맞춰줘라. 그러면 아래로 딱 맞습니다. 작아지지도 않고. 조그만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좀 올려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쓰면 따닥따닥 붙여야 됩니다. 뭐 이걸 뭐 띄울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따닥따닥.
어떤 글자든 간에 주어진 공간은 똑같아. 그러니까 복잡한 글자일수록 어떻다? 따닥따닥 붙여주는데 요거 보십시오. 요걸 맞춰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붙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응이 이응이 아니고 히읗이 자꾸 이응에 맞추다 보니까 이응이 얘기 자꾸 나오는 거죠. 이 히읗이 겹받침에 쓰일 때 이제 많이 쓰이죠. 그걸 다시 한번 겹받침 제가 쓸 때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이게 통합필법이니까 히읗을 받침에 쓰일 때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겹받침이 이거라 그랬죠. 이 글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시작하라 그랬죠. 여기서 일단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물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여기도 이 얘기입니다. 얘기. 글이 쓰다 보니까 이 글자가 너무 크네, 그죠? 여기에서 아자를 써놓고 이 다른 표준이죠. 첫 초성에 이 초성이라잖아요. 초성의 가운데에서 니은을 시작하고 이것을 바닥으로 딱 맞추어서 요거를 이렇게 쳐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쳐올리고 그 다음 히읗을 써주는데 히읗의 이 끝이 여기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끝을 맞추려면 이걸 맞춰놓고 이건 좀 더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밑에 수평만 맞춰주면 됩니다. 수평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좀 더 작게 써볼까요? 자, 작게. 글씨를 뭐 실제 크게 안 쓰니까. 요만하게 쓸 때 말입니다. 요만하게. 요렇게 맞춰주고, 여기서 이만큼 충분히 내려주고, 여기서 요것을 또렷하게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이 겹받침이 살아나죠. 히읗이. 그래서 히읗을 요선에 맞춰줘라. 이 얘기입니다. 뭐 병을 앓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응을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좁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니을이 많이 차지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니을이 많이 차지하면은 결국은 이거 쓸 자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니을을 뭐 이래서 이렇게 다 차지하면 이게 결국 튀어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실히 맞춰주려면 이러면 된다 이 말이죠. 손글씨 교과서 통합필법 14번째 히읗 필법입니다. 히읗 중요한 부분만 깐추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히읗의 크기를 빨간 걸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맞춰줘라 이 말이지. 이 부분을 요 첫 획의 폭만큼만 히읗을 써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글씨 쓸 때는 띄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요 두 번째 획을 요 부분을 가운데로 타고 들어와서 여기를 정 가운데 놓도록 타고 들어와서 쓰면은 쓰기가 용이하다. 그 다음 받침 글자 쓸 때 끝선을 꼭 이응에 맞춰줘라. 그러자면 히읗의 첫 획을 여기 세로에게 여기서 여기까지 붙여라. 붙이면 이게 딱 저절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다시 글자에서 첫 획의 초성의 이 가로액만큼 크기로 이응을 맞춰줘라. 그럼 이건 좀 튀어나온 보기가 좋겠죠. 겹받침일 경우에는 앞에 부분, 이 부분 있죠. 앞에 이 부분. 이 부분을 살짝 올려서 이 폭을 좀 줄여줘라. 그 다음에 그래야 히읗이 또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느덧 기억 1강, 기억 통합필법부터 시작했던 것이 오늘 영상으로서 14강이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총 6개 강으로 해서 6강의로 해서 제가 문장 손글씨 교과서 3, 4권의 내용을 통합해서 문장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꿀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예,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